예, 오늘도 신율의 시사탕탕 정치부터 사회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연세대학교 개건교수이신 신지호 박사님,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아주 긴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보셨는데, 자, 지금 원래 알려진 대로는 6시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의 거취는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9시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되려면? 예, 7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니까요. 예. 예, 지금 열리고 이제 열려서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5시 반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유승민 그 지역구에 무공천, 그 합당한 결정이 공관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공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또 5분 만인가요? 10분 만에 이양구 위원장이 무공천하는지는 없을 거다. 뭐 그런 그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재고 있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지난번에 뭐 1분 만에 했다. 근데 오늘은 5분이네요. 네, 예. 뭐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까지 당연히 공천을 했었어야지. 참 이양구 위원장도 참 저런 얘기 하려니까 참 보기에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보고 이양구 위원장이 저 무공천은 안 한다. 그러니까 공천 유승민을 자르던 붙여주던 뭐 결정이 내려질 테니까 그거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천 줄 리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이재만 그 전 동구청장 맞죠? 네. 그분은 열심히 지금 예비 후보의 자격으로 이 유권자들 만나고 다니는 걸 보면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되던 간에 동구에는 어떤 식으로는 굴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출마한다는 거죠. 지금 뭐 말은 지금 둘 다 김무성 대표 둘 다 거기 공천 안 해가지고 둘 다 무소속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말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지금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예. 본인이 아마 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과연 공천 받느냐, 뭐 탈락하고 불출마 선언하느냐, 아니면 탈당해서 무소속 나오느냐 이 문제지.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두 개 다 경우의 수는 이재만 동구청장이 받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만 동구청장하고 유승민 의원 간의 대결로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여 변호사님께서는 저기 대구 출신이시고 네. 또 경북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네. 이 동문들의 분위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동문들 분위기로서는 예.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는 지금 라벨보다는 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대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배신자라는 지금 이미지가 씌워지면 사실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박, 핍박이라고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승산이 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민심이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김재현 의원, 뭐 지역 소지역 쪽에 활동했다고 하나 이미 공천 과정에서 진박 마케팅이 실패했음이 민심의 역풍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지금 현재 설령 이 선거국민에도 불리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결코 진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구 민심도 박근혜냐 유승민이냐고 한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박근혜의 키즈라고 하는 이재만 전 구청장과 유승민하고 하면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잠깐만요. 여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좀 많이 늦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또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공천 관련한 얘기를 기자들한테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직접 보시죠. 유승민 공천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표께서도 동의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입니까? 오늘도 그랬고 그전 최고위원 회의 때도 경선해야 된다. 유승민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 한 주장도 했었습니다. 이게 안 받아들였을 따름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치역인 대구 동을은 오늘 7시에 있을 본관위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것이 옳다 하는 점은 제가 밝힙니다. 예, 물론 김무성 대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뭐 그거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항상 이제야 기자회견을 하느냐. 여러분 혹시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나무늘보가 나와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한참 있다 웃고 한참 있다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김무성 대표 지난번에 이재호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도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든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늦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진짜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도대체 김무성 대표의 정치 생명은 도대체 몇 개냐? 걸었으면 벌써 생명 한 서너 개는 생명이 날아갔을 텐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런 것도요, 그냥 면피성 립 서비스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저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배짱과 결단이 있었다면 저런 식으로는 안 하죠. 예. 그런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유승민 김무성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예. 너무 우유부단하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든다 그러는데 과연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됐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친박은이 있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하고 붙어가지고 사실 김무성 대표에게 30시간의 법칙도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대통령하고 붙었다가 30분 후에 다시 그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친박하고 싸움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과연 자기 힘이 있으면서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여기서 그 김무성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김무성계라고 하는 분들은 대다수 생還을 했고 특히 부산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컷오프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지킨 것이 꽤 많이 자기 계보를 지키고 부산 지역을 지킨 걸 보면 뭔가 좀 친박계와 이재호계와 유승민계를 헌납하는 대신에 뒤로 거래가 있지 않느냐고 한 세간의 의심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 뼈 아프게 되새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김무성 대표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당의 리더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뭐 무공천 얘기 또 했는데 뭐 당연히 또 5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또 반박 나오고 이러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녹색 카드 사용한다 안 한다. 도장 찍는다. O. 도장 안 찍는다. X. 자, 팀장님, 하나, 둘, 셋. 버틴다? 네. 도장 안 찍죠. 도장 도장 찍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찍을 일이 없다. 예, 도장 찍을 일을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자고요. 유승민뿐만 아니라 이재호 의원 서울 은평 을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가 문제 제기한 곳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거 재심을 해달라고 공관위로 돌려보냈고 지금 공관위에서 그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왜 오늘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저기 또 그 유성걸 의원 대구에 그러고 이제 송파을도 예, 있고요. 김희국 의원, 하여간 현역 의원 중에 네. 보면 이분들은요, 이제 공관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그걸 그냥 거부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9시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럼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문제 있다고 했던 지역에 말이에요. 이게 도장을 찍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무소속 출마하려면요, 오늘 밤 12시까지 탈당을 안 하면 이재호 의원, 유성걸 의원, 김희국 의원. 그렇죠. 출마는 못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도장 찍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기도 전에 이분들이 탈당을 해갖고 그냥 상황을 싹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장 찍을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죠. 내용적으로는 같은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니, 예, 그 똑같은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이 없다. 아니 너무 일찍 포기하고 내리지 마시고 여 변호사님은 또 왜 그 동그라미를 들으셨는지. 김무성 대표 당 대표로서 예. 이때까지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었건 어쨌건 네.
김무성 대표 본인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도장 찍고 안 찍고는. 예. 본인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하. 어떤 공관이 아니라든가 최고위원 결정되면은 도장을 찍는 게 당을 위한 선당 후사다 이러면서 찍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이제 공식 입당을 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는 강봉균 전 장관 얘기 잠깐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 오늘 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진박, 비박 경제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오직 진국들이 이끌어가는 새누리당이다 하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국이라는 게 뭐냐? 국민을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진국이라는 것이 뭐냐? 국민을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46조에 보면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저 배지 달고 당선돼갖고 등원하게 되면 선서하면서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공천이 이루어지는 이 꼴을 보면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합니까? 다음번에 또 자신에게 공천을 보장해줄 그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그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죠. 정말 국민을 보고 일을 해라. 근데 새누리당이 보면요. 지금 무슨 뭐 진박이네 뭐네 다들 뭐 진짜 국민의 안중에도 없고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요, 지금 진국이란 말만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진박이냐, 비박이냐, 반박이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겨냥한 말로 보일 수 있지만은 강동균 위원장이 들어오는 거는 이미 공천이 다 끝나고 진박, 친박, 비박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국이란 말을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이 진국이란 말을 실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진국이란 말이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게 진박 비박 싸움에서 본인은 결국 진박이 만든 선대위, 진박이 초청에 의해서 당력을 바꾼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설득력이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나마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강봉균 의원도 정책통이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정치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 선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책 선거로 가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책 선거를 기치로 내걸겠지만은 결국은 서로 간에 그 김종인 대표의 어떤 경제 민주화에 대한 허점 공격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네거티브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정책 선거라는 게 간단해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이제 정책은 그냥 옆에 이렇게 슬쩍 이렇게 그냥 액세서리를 집어넣는 거 결국 프레임인데 경제 프레임으로 갖고 간다. 이런 지금 얘기에서 거기에 맞대응 카드다라는 건 맞는데 그럴수록 김무성 대표는 더 좁아지겠어요, 입지가? 더 좁아지고요. 그다음에 정책 논쟁 한다는데 이제 선거가 20여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정책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무슨 선거구 조정 늑장으로 하고요. 공천 엉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같은 선거는 진짜 저도 처음 봐요.